있습니다. 그래서 환단고기를 볼 때 저는 이제 고성희 씨 가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고성희 씨 가문은 유명한 이제 석두 이상용 선생 중심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가문이죠. 근데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단군세기의 저자인 행촌 이암 선생, 고려 때 분이고 그 조선 때 분인 일십당 이맥 선생, 이분들 전부 다 고성희 씨입니다. 그러니까 행촌 이암 선생 같은 경우 고려 말부터 이제 사관을 역임한 집안이고, 이 고성희 씨는 이때부터 역사학이 하나의 가학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. 그래서 그 맥을 이은 분이 석두 이상용 선생이고, 이제 석두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한 권 이제 집필 중에 있습니다. 곧 이제 발간이 될 텐데, 제가 석두 이상용 선생에 관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요. 이분이 그 만주 항일 무장투쟁의 대부라는 이제 그런 성격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분이 역사학자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이 2번 쪽을 보시면요, 그 이상용의 한사군 논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분 글 중에, 이분이 이제 나라가 1910년에 망하니까 1911년에 고향인 안동에서 이제 추풍령을 거쳐가지고 전 일가족이 망명을 합니다.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아까 이제 마지막 그 당수인 이완용을 필두로 나라를 집단적으로 당파적으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고,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나라가 망한 이 시점에 우리 양반 사대부 가들 중에서 이제 소론 계열과 남인 계열 사람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집단 망명을 하는데, 그 서울에서는 우당 유해영 일가가 중심이 되고, 강화도에 있던 양명학자들, 그 강화학파들이 또 이제 집단 망명을 하고, 그다음에 충청도 진천에 있던 양명학자들이 또 망명을 하고, 그다음에 이 경상도 안동에 있던 뭐 석두 이상용, 그 백화 김대락 이런 분들이 망명을 하시고, 그다음에 전라도 구례에서 나라 망하니까 절명시를 쓰고 목숨을 끊으신 매찬 황현 선생 있지 않습니까? 이분들이 다 같은 그룹들이에요.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전국 각지에서 망명한 분들이 전부 다 이 만주의 유하연 그 횡도촌이라는 마을에 모입니다. 제가 이걸 알기에 한 10년 이상이 걸렸어요. 다 개별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쪽 분들도 가서 모이는 곳이 강화도에서 간 사람들도 횡도촌에 모이고, 서울에서 간 사람들도 횡도촌에 모이고, 안동에서 간 사람들도 모이고, 그래서 이 횡도촌이라는 곳에서 그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자라는 그 집단 망명을 이제 기획했다 하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만, 제가 놀란 건 이 석두 이상용 선생이 1911년 망명을 하면서 망명일기를 쓰시는데, 서사록이란 망명일기를 쓰시는데, 이 망명일기에 이미 일제식민사관을 비판하는 논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마치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, 고대사를 어떻게 왜곡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, 미리 알았다는 것처럼 서사록을 비롯한 여러 글에 다 써 있어요. 그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한사군에 대해서 중국의 여러 사료들이, 이제는 중국 사료들이 말하는 한사군은 현재 하북성 일대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 그 문적에 의해서 드러났는데도 한국의 소위 이제 식민사학자들은 아직도 대동강 유역이라고 굳세게 우기고 있죠. 그런데 이상용 선생이 이때 이미 읽어보시면 이것에 근거한다면 한사군의 여터가 모두 요동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, 그 수사에 이르기를, 또 이에 근거하면 사군의 땅은 압록강 이서를 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사군이 전부 다 이제 요동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석두 이상용 선생의 문집을 쭉 보면서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그 이름으로, 왕의 이름으로 고둥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, 이 고둥왕이라는 이름이 1911년 이 망명일기에 이미 나옵니다.
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환단고기라는 책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79년에 위서다 어쩌다 하는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1911년에 만든 위서라는 것도 이분이 1911년 망명하시면서 망명일기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